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명절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서울에서 아들 내외랑 같은 동네에 살아요. 손주가 둘 있고요. 7살 손자랑 5살 손녀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살았죠.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니까 근처로 이사 오라고요. 외로울 거라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아들이 엄마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아들네 아파트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요.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요. 출산 후에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애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손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100일 되던 날부터요. 제가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며느리가 데려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손주를 봤죠. 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요. 저녁 6시에 며느리가 데려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요. 둘째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봐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요. 저는 두 손주를 다 봤어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애 밥 먹이고요. 작은애 젖병 물리고요. 큰애 재우고요. 작은애 기저귀 갈고요.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가 예뻤고요. 아들 부부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이번 추석엔 가족끼리 제주도 간다고요. 3박 4일로요. 저는 당연히 저도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짐을 쌌습니다. 손주들 좋아할 과자도 사고요. 새 옷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시지 않겠냐고요. 여행 다니면 피곤하시다고요. 걷는 것도 힘드실 거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시라고요. 자기들끼리 다녀오겠다고요. 전화를 끊고요. 저는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손주들이랑 여행 가는 거요. 정말 기대했었거든요. 결국 가족들은 제주도로 떠났고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추석 연휴 4일 동안요. 혼자 TV만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손주들이 바다에서 노는 모습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빠져 있었죠.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동남아로요. 저는 이번엔 물었어요. 저도 가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는 비행기 타면 힘드시니까요. 집에서 쉬라고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설 연휴 5일 동안요. 혼자 떡국 끓여 먹고요. 혼자 TV 보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손주 돌봐야 한다고요. 사실 연휴라 손주도 안 왔는데요. 그냥 귀찮았어요.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휴가도요. 가족들만 강원도로 갔습니다. 펜션 예약했다면서요. 어머니는 더위 타시니까요.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저는 또 혼자 남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가족 행사에서요. 항상 빠져 있다는 걸요. 여행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외식할 때도요.
저는 안 불렀어요. 토요일 저녁이면요. 가족들끼리 외식한다고요. 손주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밥이 더 좋으시지 않겠냐고요. 밖에 나가면 불편하시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며느리가 알아서 정했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물론 괜찮은데요. 어머니 오시면 신경 쓰여서요. 편하게 못 먹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작년 아들 생일이었어요. 며느리가 레스토랑 예약했대요. 호텔 뷔페였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이번엔 같이 가는구나 했죠. 새 옷도 샀어요. 아들 생일이니까요. 좀 차려입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는 나중에 해드린다고요. 오늘은 자기들끼리 조촐하게 먹는다고요. 엄마는 집에서 쉬라고요. 전화 끊고 한참 울었어요. 아들 40번째 생일인데요. 엄마는 빠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이요.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습니다. 아들 위해서요. 하지만 손주 돌봐달라고 할 때는요. 꼭 저를 불렀습니다. 평일엔 매일 손주를 받고요. 주말에도 급하다고 하면요. 달려갔어요. 토요일 오전에 전화 오면요. 병원 간다고 애 좀 봐달라고요. 일요일 오후에 전화 오면요. 영화 보고 싶다고 애 좀 봐달라고요.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이번 설엔 스키장 간다고요. 강원도로 2박 3일로요. 저는 물었어요. 저도 가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추우면 힘드시니까요. 집에서 푹 쉬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근데 엄마요. 설 연휴 동안 자기네 집 좀 봐주세요. 택배 올 수도 있고요. 화분에 물도 좀 주고요. 냉장고에 음식 있으니까요. 상할까 봐요. 그 순간이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료 보모였고요. 집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갈 때는 필요 없고요. 손주 봐줄 때만 필요한 사람이요. 택배 받아주고요. 화분에 물 주는 사람이요. 설 연휴 동안요. 저는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3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였어요. 여행도 외식도 생일도요. 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매일 봐줬어요. 주말에도 급하면 달려갔고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요.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스키장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손주들 신나게 노는 모습이요. 온 가족이 다 웃고 있었어요. 저만 없었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어머니는 추위를 못 견디시잖아요. 다음엔 따뜻한 데로 가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먼저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요. 2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살았던 친구들이었어요. 손주 돌보느라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요. 다들 자기 인생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등산 다니고요. 어떤 친구는 여행 다니고요. 어떤 친구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저만 손주 돌보면서요. 집에만 있었던 거죠.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실버타운에 같이 들어가자고요. 여럿이 모여 살면 외롭지 않다고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방문했고요. 괜찮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요. 식사도 제공되고요.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었어요. 계약했어요. 보증금하고 월 관리비를 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들어간다고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다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요.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고요.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은 누가 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라고요. 아니면 너희가 직접 돌보라고요. 엄마는 이제 못한다고요. 아들이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해주시다가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 게 잘못이었다고요. 엄마 인생을 너무 희생했다고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요. 지금까지 잘 지냈잖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잘 지낸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참았던 거라고요. 며느리가 따졌어요. 뭘 참았냐고요. 저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남았던 것. 제주도도 해외여행도 강원도도요. 다 혼자 남아서요. 외롭게 보냈던 것. 가족 외식에서도 생일에서도요. 늘 빠졌던 것. 하지만 손주 돌봐달라 할 때는요. 무조건 오라고 했던 것. 주말에도 평일에도요. 늘 불렀던 것.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편하실까봐 그랬다고요. 배려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편의를 생각했으면요. 손주도 안 맡겼을 거라고요. 진짜는요. 저 없이 가족끼리만 즐기고 싶었던 거잖냐고요. 저 끼면 불편하니까요. 며느리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후요. 저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짐 싸는 날이요. 아들이 와서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다고요. 계약금도 냈다고요. 아들이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하다고요. 생각을 못했다고요.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요.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고요. 실버타운에 온 지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여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같은 동에 사는 분들이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고요. 점심 먹고 수다 떨고요. 저녁엔 프로그램 참여해요. 노래 교실도 다니고요. 요가도 배우고요. 그림도 그려요. 지난달엔 친구들이랑요. 제주도 갔어요. 3년 전에 가족들은 저 빼고 갔던 그곳이요. 정말 행복했어요. 바다도 보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아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데려오고요. 저는 반갑게 맞아줘요. 손주들도 예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손주 봐달라고 하면요.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요. 프로그램 참여해야 한다고요.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이젠 이해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올 추석엔 같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일본이랑 중국 가는 거요. 며느리가 놀라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있었으니까요. 이젠 제가 즐길 차례라고요. 여러분, 자식 위해 희생만 하지 마세요. 손주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요. 본인 인생도 소중해요. 가족들이 당신을 소외시키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떠나세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었지만요.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요. 미술관 간답니다. 제 달력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요.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감사합니다.